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작 퇴임사와 마지막 퇴근길에서조차도 관련 입장은 없었습니다. 심경을 묻자 답 대신 미소를 짓기까지 했는데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을 감싸기도 한 노 대행. 민주당은 탄핵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화답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건지라는 의문이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찾아 장외 규탄 대회를 이어가는 상황. 나란히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현 서울고검장이 전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사 일자는 내일자입니다. 서울고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노만석 대행 후임 자리로 신임 대검 차장에 전보됐다는 인사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는 내일자로 이뤄지게 됩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내일부터 구자현 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즉 대검 차장이니까 지금 총장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무도 대행하게 됩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 자리에 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퇴임식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대검 대변인실이 앞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대가 좀 모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일종의 좀 해명 무대가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일단 해명도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또 새롭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내놓으셔서 이것 가지고 지금 또 계속해서 이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씨를 좀 뿌려놓고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지금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후련해하는 모습,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미소도 만연해 하시고 좀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의 이 검난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집단 항명 사태까지 진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다른 생각들도 좀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놓고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놓으셨다면 그에 합당한 해명도 사실 오늘 좀 하시고 가셨어야 이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선 매우 아쉬운 퇴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퇴임식이다. 김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 대사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비겁한 변명을 하고 떠나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은 본인만 후련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만든 겁니다. 노만석 총장은 떠나면서 자기가 퇴임사할 때 공직자는 공직을 떠날 때 말이 없이 떠나야 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장은 단순하게 경영자 마인드로서 단순히 사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사건만 바라보고 사건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말을 하면서 떠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이 혼란 상황을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만들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했었어야 될 말은 대장동 항소를 누가 어떤 외압에서 자기가 꺾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국민,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이런 취지의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부대껴 왔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배들과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부대꼈다 이렇게 재차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힐 것이 아니라 예. 이번 퇴임사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야겠죠. 밝혔어야 했겠죠.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법무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라든가 외압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사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노만석 전 검찰총장이 잘한 일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와의 그런 갈등을 스스로 불거지게 한, 노출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찰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스스로 파탄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느 하나 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퇴임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한 지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노만석 대행이 꺾인 자로서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만석 대행의 코멘트는 이 사건의 윤곽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이미 항소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검찰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도 했었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그 3가지 모두 항소 포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해서 부대껴 왔다. 라고 하는 것에서 저쪽은 이쪽이 아니니까 검찰이 아니고 그러면 정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우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사건 및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추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대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이 강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꺾인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두 마디 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건의 윤곽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또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송영훈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오늘 노대행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라고 정치권에 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퇴임사에 담았고요. 항명이 아니라 우려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입장 표명 대신에 이런 일종의 요청, 당부만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조직을 지키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이런 발언이라면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법을 다루는 검찰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단어를 써야만 국민들께서 이해도 하기 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외부 공적 조직을 흔들 때는 결국에는 그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야만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대행이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모습은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굉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비겁한 모습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은 오늘도 이 사안을 두고 많은 말들을 뱉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찰 또한 집단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 징계법은 폐지하고 검찰청법은 일부 개정하는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앞서 예고를 한 바 있죠. 여기에 검찰총장까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혹시 뭐 일각에서 검찰이 좀 외풍에 취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나오거든요. 저는 뭐 그런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치적 외풍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어떤 이 사건 청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한 검사가 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또는 그 검사가 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 생겼다면 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검사들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그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 검사 또는 조작 기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사 징계법에 대한 폐지 그리고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또 다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검사 징계법은요. 검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임까지는 가능하지만 파면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사도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이냐. 결국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고 그렇게 신분 보장해 놓은 겁니다. 이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파면을 할 수 있게 만들면요. 사람으로 치면은 횡격막을 없애는 것과 비슷합니다. 횡격막이 뭐냐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근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딸꾹질 할 때 정도야 뭐 횡격막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사실 그 횡격막이 없으면은 가슴의 흉곽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걸 못해서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사징계법에서 검사의 신분 보장이 없어지게 되면 검사들은 더더욱 독립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 법안을 지금 오늘 발의한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7천억 원의 전대미문의 추징 포기를 한 이 불법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입을 막고 겁박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저런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 보장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검사들이 평소에 파면당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신분 보장을 없애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엇갈리는 입장을 갖고 있네요. 공소 취소 금지법, 이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사실 의석수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입법 통과를 못 시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을 국가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취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검찰에 끊임없이 주문했던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한다고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런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도 이런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 행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수순이긴 합니다. 앞서 저희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내일자로 대검 차장에 전보 조치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면직안 제거를 했다. 이렇게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소폭 4%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파란색 59%가 긍정평가고요. 빨간색 32%가
부정평가입니다. 59대 32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격주마다 발표되는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죠. 이건 어제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61%로 지난 발표 대비 10월 다섯째 주 발표 대비 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 모두 항소 포기 상황이 반영된 기간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그런 결과입니다. 조현삼 의원님, 수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시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B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격주마다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에이펙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오히려 좀 둔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BS라든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게 되면 지난 2주 차이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일주 만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격주마다 진행했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추세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지난주는 에이펙이 끝나고 난 다음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에이펙에 대한 성과가 좋았고 더 나아가서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어쨌든 호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사건이 완벽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여론에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될 가능성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 관여되어 있다고까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는 이슈화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점을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충분히 여론조사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는 하락에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쪽에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이유들로 나열된 것 중에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압박 이 항목이 새롭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흐름이 향후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이 이슈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의 봉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차주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고 신임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지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 측면이 좀 강조가 된 것, 특히 이 대장동 문제라든지 재판 회피라든지 사실상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난 일주일 내내 전사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 정쟁을 이제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국면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의 지지율도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는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만 그 덕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빠진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럼 상승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공격하기 위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문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은 이 대장동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다음 주면 봉합될 것이다. 올해 지속은 안 될 것이다. 전망하셨는데 송영훈 의원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 주 한 주 하락으로 멈추기를 바라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희망사항이겠죠. 이런 갤럽 조사와 같은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부터 저관여층, 무관심층까지 널리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이 여론조사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는 2주 정도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 사건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십니다. 는 에이펙이 있던 주와 있은 직후를 비교해보면 긍정평가가 6% 오르고 부정평가가 4%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부정 마진이 10%가 늘어났어요. 그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가 이 한 주 만에 마진 10% 중에 7%가 되돌아갔습니다. 긍정평가는 4% 하락, 부정평가는 3% 상승. 한 주 만에 7%를 반납했는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이 10%를 온전히 돌려놓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이 항소 포기 사안 자체를 물었더니 이미 부정평가가 48%나 되고 긍정은 30%가 채 안 됩니다. 29%인데다가 아직 모른 무응답으로 답변하고 계신 분들 23%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부정평가가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더 하락하고 부정평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고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검찰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사안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입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 스스로 특검과 정성호 장관 해임 등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파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신 한국갤럽이 따로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말고 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48%, 적절하다가 29%, 그리고 모른다 응답 거절이 23%였습니다. 조윤삼 의원께만 여쭤볼게요. 이거 중도층 표심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칠까요, 영향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두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프레임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좀 추징금의 7,800억에 해당되는 추징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차 공소장에 살펴보게 되면 배임액이 65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를 통해서 확장시킨 것이 4,800억 정도였죠.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상 배임액조차 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그것을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하지 못한 것은 검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지금까지 항소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전 사건들의 각종 규칙과 그런 것에 준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압도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선도 남겨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여권 입장에서는 하등의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몰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이 일단 이름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외압이 없었으면 도대체 정청래 대표는 왜 검사들이 집단 항명한다고 하는 겁니까? 명이 있어야지 항명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의견 개진이면 그것을 항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파의 불리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갔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정상인가? 라는 말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 남기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